예, 영어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입니다. 김용태입니다. 지난번에 1강에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오늘 2강에서는 기본적으로 읽기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듯이 기본적인 읽기의 문제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regression, 다시 돌아가서 읽는 거죠. 여기에 보시듯이 regression은 rerea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는 거다. 언제 다시 읽습니까? 바로 실수를 했을 때. 근데 이 책은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스피드 리딩 원서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영어를 배울 때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읽는 것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읽은 것을 또 읽을 수밖에 없고 자꾸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돌아가서 읽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면 다시 포커스를 다시 맞춰야 되죠. Readjust your focus. 그 다음에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이 또 허비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간략히 본 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나든지 손가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지시자를 이용해서 쉽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밑에서 다른 방법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어와 단어를 각각 따로따로 읽는 거죠. 한 번에 한 단어씩밖에 못 읽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영어 원어민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왔다고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단어 이상을 한 번에 보고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읽을 때 단어를 발음하는 거죠. 이걸 이른바 vocalization 혹은 subvoc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밑에 vocalization과 subvocalization의 차이를 한번 다시 볼 것인데 vocalization은 일단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나왔듯이 dog이라는 단어를 눈으로 볼 때 이것을 속으로 읽게 되는데 이러지 말고 dog이라고 인쇄된 단어를 볼 때 바로 그 dog과 즉 개와 연결된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듯이 vocalization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단어를 그림으로 봐라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단어가 부족하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의미가 전달이 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사전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Consult a dictionary. 한번 이런 표현도 덤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컨텍스트라는 게 있죠. 바로 맥락이라는 것은 그 단어가 사용된 특정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컨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텍스트는 글을 얘기하는 거죠. 글과 함께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변 환경에서 새로운 단어를 사용했을까? 한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를 안다고 할지라도, 사전적인 의미를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사용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정확한 뜻을 골라낼 수 없듯이 전혀 모르는 단어도 특정한 상황에서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구성 요소 내지는 구조를 파악한다.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접두어, prefix, 그 다음에 접미어, suffix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다가 유출을 해내는 거죠. 그런데 뭐 vocabulary 22,000이다, 33,000이다 이런 그 단어집들은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바로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당연한 얘기지만 단어장을, 단어 목록을 만들어서 기억을 해라. 근데 제일 좋은 방법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자기가 그것을 읽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또 그 단어를 나중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를 이용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시.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당연한 얘기인데 충분히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껴있더라도 충분히 연역할 수 있는, 유추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집중력 저하죠. lack of concentration. 집중력 저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두뇌를 편안한 상태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자신의 두뇌의 10%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10% 미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눈으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지 않고 눈으로 보자마자 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어를 소리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단어와 연결된 연상적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눈으로 보자마자 그 단어의 생김새를 보고 바로 그림으로써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어를 그림으로 본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특히 영어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소리를 나타내는 알파벳으로 이루어졌죠. 각 알파벳은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럼 그 알파벳을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가령 스탑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S를 빼면은 탑이 되죠.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단어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단어를 보고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보다 더 좋은 방법은 스탑이라는 것의 모양을 보고 이것이 멈춤으로써 나타나는, 우리가 멈춘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나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멈추는 현상을, 그래서 단어 자체를 형상화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죠. 이 단계가 더 효과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이미지 형상화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런 단어의 조합을 보고 소리내서 읽지 않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킨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이 단계가 있고 단어를 아예 그림 자체로 봐가지고 이미지로 봐가지고 바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이 더 빠르겠죠. 당연하게.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패터닝입니다. 패터닝. 인간의 인지의 특별한 그런 그 특질이, 트레이트 특질이죠. 바로 이른바 패터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연속적인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바로 라인 사이를 읽어라, 봐라 이거죠. 우리가 read between lines라는 표현이 있죠. 행간을 읽어라. 선 사이를 읽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속뜻을 파악해라 이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seeing between the lines는 우리가 이 그림, 이 이미지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 나왔듯이 이 그림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딱 봤을 때 하얀색과 까만색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얀색을 줄로 볼 것이냐? 하얀색을 줄로 본다면 까만색이 배경이겠죠? 반대로 하얀색을 배경으로 보고 까만색을 줄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줄이고 어떤 것이 흰색이냐? 어떤 것이 바탕이냐? 그렇게 되면 각각 똑같은 것 같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보입니까? 두 남녀처럼 보이죠? 달리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남녀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보이는 브레이크 라인 때문에 그렇죠. 이 브레이크 라인의 형상이 사람의 이미지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 브레이크 라인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 브레이크 라인이 까만색을 줄로 봤을 때 이 줄을 흰색이 배경이 자르고 지나가는 걸로 혹은 까만색 줄이 중간에 비어있는 걸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반대로 까만색 배경인데 흰색 바탕이 위에서 내려와서 앉아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바에 의하면 까만색 라인을 흰색이 겹쳤다고 할 때는 좀 더 커 보이고 두꺼워 보이고 정반대로 하얀색 라인에 까만색 줄이 위에 덮어졌다고 할 때는 더 얇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눈의 그 착시 현상이죠.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까만색에 위에 하얀색 라인이 있다고 봤을 때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하죠. 또 여기에 보듯이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하고는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겠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면은 바로 그것이 좋은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 절은 읽기와 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피드 리딩은 바로 내재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 내재적인 능력은 위에서 그림에서 봤듯이 우리가 그 그림에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 것은 바로 그 중간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죠. 그 빈칸을 메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지 능력이죠. 우리가 그것이 쭉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상으로 보이는 이유가 빈칸을 우리가 메꿀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패턴이고 이 패턴이 스토리 라인의 하나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전체적인 글의 줄거리를 알고 읽는 것과 모르고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처음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일이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 모두를 다 보지 않고도 전체적인 것을 예측을 하면서 스토리 라인을 그려가면서 읽는다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장에는 soft vocalization, 즉 아까 조금 말하다가 말았지만
보컬리제이션과 서브보컬리제이션은 차이가 있는데 보컬리제이션은 소리내서 읽는 거고 서브보컬리제이션도 역시나 소리내서 읽는 거지만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서브 역시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프리픽스를 가지고 우리가 단어를 유추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서브라는 것은 뭐뭐의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이나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컬과 연결해서 그런 의미가 만들어진 거죠. 보컬은 우리가 여러분 많이 아시듯이 목소리를 얘기하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속으로 되뇌어 읽기를 말합니다. Subvocalization. Subvocal linear reading. 이것이 쭉 직선 주로로 얘기하는 건데 속으로 되뇌어 읽을 때 쭉 직선으로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지금까지 중요한 부분이었죠. 사람들이 읽는 방법. 근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가 얼마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Subvocalization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가져왔던 습관이라고 한다면 그 습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Subvocalization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200단어에서 400단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 교재는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의 경우에는 500단어만 돼도 분당 500단어만 돼도 상당한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각 단어별로 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Subvocalization을 이용해서라도 이 정도도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단어별로 이때는 가장 낮은 속도니까 우리가 regression도 좀 있고 또 concentration, 집중력도 좀 떨어진다는 거 얘기죠.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regression이 줄어들고 손으로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집중력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바로 사운드 배리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빨리 읽으려고 해도 900단어가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과연 Subvocalization이 필요악인가? 그걸 아예 없애야 되는 것인가? 눈으로만 읽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해볼 텐데 당장은 없애기 힘들다. 그렇다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속도를 높여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원래 영어가 모국어죠. 그리고 영어를 빨리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00단어까지도 가능하겠지만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화자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을 확실히 가지고 Subvocalization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 Subvocalization은 과연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것인가 또 없앨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는데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번 강의가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좀 다뤄볼 필요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풀이라든지 또 업무의 효율성 증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직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자세한 거는 직접 읽어보실 분들은 이북을 구입을 하시든지 했을 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런데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 각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 보컬리제이션은 사실은 이런 것이 없다면 실제로 understanding, 이해나 독서가 실제로 일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서브 보컬리제이션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서브 보컬리제이션 다시 한번 언급하면 읽을 때 발음하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다른 책에서는, 위에 있는 책에서는 900단어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건 역시나 또한 한계가 있는데 책마다 한계의 그 폭은 다르게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또 한 가지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더라. 그건 뭐냐면은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생각을 반복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억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브 보컬리제이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으로 읽는 것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아예 없을 수는 없더라도 될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여기 보시듯이 단어 하나당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읽는 것이 아니고 단어를 훑어 읽을 때 전체적인 의미를 직접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눈의 속도를 높이는 거죠. Step up eye movement. 그래서 눈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손이나 손가락이나 펜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페이스를 맞춰라. 그렇다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나중에 훈련할 때 실전으로 들어가서 많이 보여드리겠지만 커서를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커서를 따라서 당장은 의미가 뭔지를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눈을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속으로 읽으려고 하는 그 경향을 줄이고 서브 보컬리제이션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word for word reading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하고 연결지어서 단어나 혹은 문구를 전체를 하나로 봐라.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서브 보컬리제이션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것도 완벽하게 없어질 수 없다면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볼 때 바로 그것은 필요한 단어, essential words만 되뇌어 읽는 겁니다. 핵심어, 이것만 읽고 나머지는 눈으로 훑어 읽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훑어 읽는 곳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아까 서브 보컬리제이션을 해서 읽었던 그 단어를 통해서 꽤 맞추는 겁니다. fill in the blank죠. 그 다음에 서브 보컬리제이션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안에 물리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입에 딱 대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입에 대면 감촉이 느껴지죠. 이것이 곧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입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랬을 때 항상 기억이 나는 겁니다. 나는 입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요. 또 네 단어를 한 번에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chunk for words. 청킹이라는 것은 많이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색다른 거는 아닙니다. 또 펜이나 핑거를 손가락을 이용한다는 것도 지난번에 언급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서브 보컬리제이션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연 없애야만 되는 것일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전 강의에 들어가서 기억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